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김규현의 픽션 앤 논픽션 11호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냐고 여쭙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변호사님 근황부터 조금 여쭙고 우리 박 대령님 이야기 풀어볼게요. 네, 그 명태균 게이트의 공익 제보자인 이제 강혜경님하고 김태열님 이렇게 두 분을 무료 변론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김태열님 이 공익 제보자 선정됐습니까? 지정?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민주당 1호시고 1호로? 강혜경님이 네. 두 분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법률대리를 무료 법률대리를 하시는 건데 예. 아니 지금 우리 박 대령님 사건도 있고 당사자 사건도 있으신 거지요. 저도 고발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제 것도 있죠. 그 몸이 부족한데 어떻게 예. 강혜경 씨까지 하시게 되셨어요? 지금 그런 것보다도 네. 명태균 게이트를 제가 언론을 접하면서 이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어떤 점에서? 강혜경님, 김태열님이 지금 이게 제보를 하셨는데 어떻게 예. 보면은 그 명태균 씨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본인이 다 책임지고 가라. 너가 다 책임지고 가. 우리는 관련 없는 거다. 너 혼자 가서 처벌받아라. 이렇게 지금 강요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분노를 하셔서 제보를 했는데 또 거짓말쟁이로 매도를 당하고 또 심지어는 막 횡령, 사기범으로 고소까지 됐어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여름에 했던 그 저의 제보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국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고소고발하고 음해하고 네. 스피커 깎아내리고 이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도 여름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고 이게 얼마나 많이 힘들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모른 척하기가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돕게 됐습니다. 강혜경님이 심지가 굳으신 분 같아요. 흔들림이 별로 없으신. 예, 실제로 만나보니까 정말 그렇고 당당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분인 것 같아요. 박정훈 대령님하고도 좀 닮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있지요. 그러실 것 그럼요. 같아요.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하고 속은 진짜 이게 썩어 들어가요. 예. 보통 일반인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무슨 정치인이나 연예인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고 아무한테도 뭐 아무도 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막 뉴스에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악플도 무지하게 달리고요. 선플도 많지만 비난하는 사람들도 지금 저쪽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로 거를 비난은 어떤 목소리예요? 뭐 거짓말쟁이다 뭐 이런 거죠. 뭐 근데 그런 걸 당해 보면 일반인이 처음 당하면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 저는 그나마 변호사니까 검사도 해봤으니까 이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걸 좀 알지만 그걸 아는 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일반인이라면 어떻겠어요. 예, 그래서 도와드려야죠 당연히.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분은 일단 공익 제보를 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참고인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예.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은 예. 그 처음에 지금 세비 반띵 문제 네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랑 저희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지방 의원들의 어떤 예비 후보자들의 공천을 대가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았다는 부분 거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김영선 의원 근데 그 사람들이 공천이 못 됐어요. 네. 그 돈을 달라고 자꾸 돌려달라고 하니까 김영선 의원의 선거 보전금 이제 원래 선관위에서 선거 끝나면 보전해 주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일정 부분 그 예비 후보자들한테 돈을 돌려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선관위에서 이상하다고 포착을 하고 조사가 들어오고 또 고발이 되고 수사 의뢰가 된 겁니다. 근데 강혜경 님이 회계 책임자였기 때문에 예. 같이 고발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이렇게 수사 의뢰 고발이 돼서 피의자 신분입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근데 피의자 신분 피의자 조사를 받다가 이분은 다 당신이 지구가라는 말 한마디에 이건 아니야 해서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된 거죠. 그래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네. 전부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 오늘도 출석하시죠 창원에. 오늘도 오늘까지 하면 10번째 조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이고 자료도 다 제출을 해놨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검찰은 그 자료를 토대로 김영선, 명태균 이쪽에 혐의를 기본적으로 추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지금 엄청나게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뭐 예. 대통령 부부부터 해서 무슨 뭐 오세훈, 이준석 등등 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 검찰은 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예, 그래서 강혜경 씨가 얘기할 게 많잖아요. 그간 예, 이게 예. 거의 뭐 강혜경님이 저기 명태균 씨하고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게 2013년 정도입니다.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조사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하나 그거를 지금 짚어가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강혜경 님이 관련된 거는 피의자 신분인 거는 그럼 그 선관위에서 준 돈에 관련된 문제인데 예. 더 많은 것들을 조사하게 한다고 가정하며 하고 있다면 조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일단 다 부르는 게 보통 관행이죠. 그렇죠. 지금 부르고 있죠. 그분들도 부르실까요? 또 셀프 하시려나? 이 정도 되면은 정치인들 부르는 거는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정치인 중에 끝판왕인 대통령 네. 그리고 대통령보다 더 높이 더 높이 계신 더 분. 위에 있다는 그 영부인 그 여사님 여기를 소환할 수 있을지는 뭐 아직은 미지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켜봐야죠. 오늘 이름 또 나왔어요. 서초갑인가요? 조은희, 거기. 예, 예. 조은희. 뭐 오세훈 시장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10년 만에 만들어줬으면 감사하다 되고 나서 김종인 배신해갖고 인사도 안 하고 김종인 시킨 대로 했으면 서울시장 떨어진다는 개소리를 해서 우리 보고는 돈 몇 푼 주고 저 보내라고 사람 보내고 앉아있고 그게 사람이요? 울고 짜보시 아니 그 후원회장이 왔잖아. 후원회장이 돈 쓴 사람이 후원회장 아니요? 김 뭔 짓을 알아. 왔는데 보니까 얘가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서 오세훈 마누라하고 참. 조은희 의원은 예전에 저보고 이제 사이버 레카라고 비난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건으로? 입학대 최혜병 건으로요? 예, 제가 이제 최혜병 순직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된 제보를 했다가 예. 그리고 이제 뭐 제 유튜브 채널 방송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이버 레카다 이렇게 비난을 하신 적이 있는 분인데 네, 참 본인도 다양하게 하시네요. 강혜경님하고 검찰 나갔을 때 같이 변호인 동석, 배석. 예. 예. 지금 초기에는 강혜경님 혼자 가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 지난주부터는 이제 변호인단이 지금 본격적으로 변호인단이 구성이 몇 돼가지고 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 지금 4명입니다. 4명. 노영희 변호사님, 저 그리고 박정은 대령 변호인단에 제가 같이 했던 정구승 변호사, 아, 예. 예,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의 동료인 문건일 변호사 이렇게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을 거고요. 그 우리 강혜경님이 다치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이게 예, 뭔가 예. 약간 삐딱선을 타면 공동 범죄? 지금 공범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음. 강혜경님도 왜 그러냐면은 세비 반띵을 할 때 강혜경님이 이제 그거를 처리했을 때. 처리를 했고 근데 그 회계 담당자는 시키는 대로 하는 위치 아니에요? 공범은 될 수 있죠, 사실. 강혜경님은 그 부분은 일정 각오를 지금 감수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 이거를 하다 보면 다른 정치인들과의 거래라든가 이런 것도 강혜경 장님이 거의 다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있고 사실 여론조사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네. 예, 본인이 처벌받을 일을 했다면 그거는 자기가 다 감수를 받겠다. 하겠다. 다만 자신은 진실을 다 밝힐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모든 걸 밝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정하게 다 수사해가지고 처리되고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강혜경님 입장입니다. 일단 강혜경님 변론을 맡으신 변호인단 공동 변호인단에서는 이 사건의 실체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국민들이 복잡해 보이고 사람 이름 많이 나오는데 뭘 보면 될까요?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정권판 국정농단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순실 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새로운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그러다 보면 수사가 그쪽으로 계속 거의 전방위적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지금 새로운 녹취가 나오고 새로운 정황이 나오니까 저희 변호인단도 어지러워요. 저희도 지금 사건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녹취가 수천 건이 있거든요. 강혜경 씨도 이걸 다 못 들어봤어요 아직.
자기 녹취지만. 음. 네, 그런 상황이라 계속해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건 뭐 정권의 핵심을 건드리는 국정농단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이 야당 대표 수사하듯이 야당 정치인을 수사하듯이 이 사건을 했다고 하면은 지방검찰청 몇 개를 동원하고 특별수사본부 만들고 해가지고 거의 검사 한 100명 정도 투입해서 팀 나눠서 해야 될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약간 지금 검사 한 10명 남짓 되죠. 알겠습니다. 이후 일정이나 이런 잠깐 좀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명태균 게이트는 올해를 넘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 강혜경님 조사하고 또 관련된 사람들 참고인들이 거의 지금 매일 불려가고 있거든요. 주말에도 지금 불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일정으로 보면은 이제 조만간 이제 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소환이 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예상합니다. 지금 거론된 분들 이준석 의원 뭐 윤상현, 네, 조은희 뭐 굉장히 많죠 사실 지금. 보드판에 뭐 하나 지금 그림 이렇게 얼굴 놓고 짝대기 긋고 하는 거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정치인들 소환되는 정치인들이 전부 다 피의자하고 뭐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처벌받아야 되고 막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그 정치인들이 유효한 아주 중요한 진술을 해줄 참고인으로서 소환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쯤 되면은 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본인이 다 까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 같던데 다른 정치인들도 이제는 좀 다 그냥 터놓고 얘기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이 이렇게 운영될 거라고는 정말 저희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참 그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요. 이 왕자가 그려진 손바닥이 나왔을 때 그때 그걸 대처를 했었어야지 대통령이 안 되는 건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은 다 이제 징조가 있다고 하잖아요. 왕자가 그 징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것도 원래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박근혜 후보랑 이명박 후보가 경선하면서 토론할 때 박근혜 후보가 다스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 아무도 몰랐죠. 그게 우리 어떤 역사의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징조가 미리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걸 미리 알아보질 못하고 5년 10년 뒤에여서야 비로소 이걸 알아본다는 거. 우리 바쁜 일정이시고 힘드시지만 기운 내서 강혜경님 잘 살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 강혜경님 후원 계좌가 아마 오픈된 것 같은데 또 마음으로 뭐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처리하면서 항명하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님을 저희가 모시는 중요한 이유 최혜병은 거기 박대령은 여기를 말씀을 나눠볼게요. 국민에게 항명한 윤석열에게 유죄를. 세상에 어떻게 군 검찰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요즘 상한 구형이 좀 유행이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현하면은 대법에 가서 뭔가 양형이 조정이 돼도 힘들다는 거죠.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 그냥 최고형으로 그냥 때려놓으면은 뭐 법원에서 혹시 깎더라도 얼마 못 깎겠지. 그리고 약간 이 정도로 세게 구형하면은 법원에다 하여금 뭔가 자기들이 마치 자신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세를 보여주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상관들한테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죠? 이뻐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명죄는 유죄가 되고 심지어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상부의 지시에서 조사 착실히 해갖고 조사한 결과 그대로 넘겼을 뿐인데 말을 잃을 수가 없어요. 일단 박 대령님 지금 어떤 상태세요? 뭐 특별히 저희는 근데 예상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 기존의 입장하고 똑같고 별다른 사실 변호인단이나 이런 데는 타격감은 없습니다.
군검찰이 먹은 무죄를 구형하겠어요, 설마. 그러니까 저희는 다 예상을 한 바고. 예. 근데 오히려 저희는 그 구형을 하면서 구형 의견을 말하는 군검사를 현장에서 보면서 예. 오히려 저희는 군검사가 자신이 없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존에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요. 공소사실을 그냥 계속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읊어대는데 별다른 증거가 없어요. 예.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뭐 박대령이 항명을 했다 하면 군검찰이 이유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와 예, 근거를. 예.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근거나 논리, 증언 이런 것 또한 빈약한데 그런 거를 제대로 논리적으로 발언을 하지 못하는 걸 저희가 보면서 아, 스스로도 참 이게 자신이 없나 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예, 변호사님께 박대령님의 최후 변론서를 좀 달라고 공유해달라고 해서 지금 제가 받았는데 시작의 첫 문장이 한 병사가 죽었습니다. 로 시작을 해요.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 요거 최후진실 저희 유튜브에 공개하고 피렌티스탁에도 전문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이게 사건의 본질이에요. 죽은 우리의 병사가 왜 죽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상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게 진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항명으로 포장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재판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구형 3년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예. 네가 가라 3년. 네가 가라. 예, 뭐 이런 식으로 분노가 터져 나왔고. 일단 가족분들, 해병대 전우들, 우리 예. 최해병 가족분들도 나오셨어요? 아니 박대령이 어머님이 박대령이 오셨죠. 예, 오셨었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기존에 말한 것처럼 불법한 명령이었고 예. 당연히 따를 수가 없고 법과 원칙대로 사건을 이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불법한 명령인데 거기에 더해서 해병대 사령관은 그 명령조차도 내리지 못했다는 거. 항명의 대상이 되는 명령이 없었다는 거. 예. 이런 거를 처벌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군대는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만약에요. 그래서 이첩 보류 지시를 박대령님이 그대로 따랐다. 이건 나중에 다 종결된 사건을 보냈다가 도로 회수해가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면요. 그건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위법한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박정훈 대령도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랑 같이 지금 공범으로 그러니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첩 보류 지시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는 거는 혐의자, 혐의 사실을 죄명을 없애라, 예. 축소해라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사건 기록에 손을 대야 돼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진짜 범하는 중대 겁니다. 범죄죠. 네. 그러면 다 구속이에요. 네. 해병대 전체가 네, 네. 부도덕한 집단이 되는 것이고 박정훈 대령은 그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지금 박대령님의 선택은 해병대를 살린 거죠. 개인의 그렇죠. 명예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굉장한 범죄를 막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박정훈 대령이 그 불법 명령에 따랐더라도 사실 어떻게 됐을 거냐. 해병대 수사단 전체가 이게 불법한 명령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해라고 한다? 이미 박정훈 대령 바로 밑에 중령 예. 예, 그 일광수대장 있습니다. 그 중령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 대령이 안 했더라도 내가 했을 거다. 박 대령이 만약에 거기 굴복해갖고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명령했으면 내가 항명했을 거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저 한 사람의 항명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이미 국가적인 사안이 되었고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저는 박대령님의 이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네요. 정말. 예, 이게 정말 정의가 이기냐 지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더 이상 그냥 한 군인의 어떤 뭐 그 형사처벌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장군들이 지금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장군들이 휘하 병력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인데 그 사람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그런 막대한 권한을 왜 줬겠어요?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이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할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피하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막대한 권한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장군들이 지금 책임을 지질 않습니다. 자, 해병대 사령관 보세요. 자기가 유리하니까 유리할 때는 나는 박대령한테 지시를 했는데 박대령이 내 지시를 안 듣고 항명을 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쓱 빠져나가요. 그리고 자기가 불리하면 임성근 사단장을 보십시오. 나는 지시 안 했어. 지도만 했어. 그러니까 난 지시 안 했으니까 난 책임이 없어. 이러면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 상황에 따라서 지시를 했니 안 했니 지시니 지도네 이런 거를 말장난을 하면서 장군들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군을 망치게 한 주범이고 이 사건의 전 본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장군들이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런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진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를 정말 바라고요.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후에 좀 일정이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선고 공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정훈 그러니까 대령 1심에 1심 대한 선고는 선거 공판. 1월 9일. 1월 9일. 예. 1월 9일.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후원 기자 채워주는 거 물리적으로 또 하나는 관심을 계속 갖고 예. 바라봐 주는 것.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의 눈을 계속 법원에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네. 예. 그렇게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이제 저희로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운동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군 인권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검색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예,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꼭 탄원서에 사인도 해주시고요. 지금 해병대 전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해병대 전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금 박정훈 대령을 위한 많은 해병대 단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시민분들은 그냥 해병대 전후회 멋지다 막 이렇게 전후회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박정훈 대령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 해병대 출신들한테 대한 어떤 모욕입니다. 왜냐? 해병대 단체 중에 제일 큰 데가 해병대 전후회 맞아요. 네. 해병대 전후회는 중앙회가 있고 이제 각 지회가 전국에 있죠. 거기 중앙회는 대대로 해병대 사령관 출신들이 총재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거긴 사실상 어용단체입니다. 이 사건 초기부터 절대 이 사건에 나서지 않았고 오히려 박정훈 대령을 폄하하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데가 해병대 전후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전후회라고 하면 그건 모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전후회에다가 왜 나서지 않느냐, 박정훈 대령을 도와야 된다, 제해병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해병대 전후회가 전혀 나서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단체를 만든 거고, 그것이 정확하게 이름이 해병대 예비역 연대이고요. 해병대 예비역 연대. 네, 그리고 또 박정훈 대령이 장교, 해병대 동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가 있고요. 84회 동기회. 예, 그래서 거기를 주축으로 지금 네. 저희 전우들이 뭉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퉁해서 해병대 전후회가 고생하고 있다 이러면은 삑 안 된다는 공식적으로 거. 그래서 해병대 전후회, 특히 해병대 전후회 중앙회는 저는 정말 이제 없어져야 될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1월 9일 일단 1심 군법원에서 어떻게 구형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발 잘 될 거로 믿고요. 네. 이제 픽션 앤 논픽션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검사의 실제와 허구 사이인데 제가 이번에는 오늘 오후 지금 1시인가 2시로 돼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든 생각이 도대체 이 기소의 권한이 굉장하구나. 10몇 년 전, 20몇 년의 사건을 다시 털어서 할 수 있는 기소 권한.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것 같지만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검사님한테. 일단 오늘 지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의 1심 판결 나오는 거 그거 잠깐 설명 가능하세요? 굉장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사건인데 이걸 계속 우려먹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 2002년, 3년 즈음에 기억도 안 나는 시절이야. 이재명 대표가 정치권에 투신하기도 전입니다. 아니 그 정치인이 되기 전이죠. 전에. 성남시장도 하기 전. 진짜? 변호사 하고 있을 할 때. 성남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그냥 이재명 변호사가 그 당시에 그때 이제 뭐
무슨 그 당시에 어떤 성남시장과 관련된 무슨 뭐 비리 의혹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때예요. 성남시와 관련된 게. 그거를 취재하는 KBS 기자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 기자한테 취재를 하려면 취재를 잘하는 방법은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하면은 대답을 잘해줄 거다. 뭐 그러니까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해라라고 시켰다. 라는 내용이에요. 예,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누명이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어찌됐건 그때 기자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취재를 했고, 네. 예,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그때 그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벌금형을 받았어요. 벌금형. 예, 2002년에. 예, 2002년 3년 그 즈음입니다. 근데 이제 2018년 무렵이죠. 그때 이제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때 누명을 썼다라고 언급을 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랬더니 검찰에서는 뭔 소리냐? 그때 벌금을 받았는데 네, 네. 왜 뭔 누명이냐 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네. 또 기소를 합니다. 이번에는 명목은 어쨌든 허위 사실. 허위 사실 공표 2018년에요. 진짜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 무죄 네. 이렇게 해서 최종 무죄가 확정이 돼요. 허위 사실 공표는. 그렇게 또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다가 그 당시에 허위 사실 공표 재판 때 증인으로 이제 사람들이 막 나와서 증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증언을 했던 증인들 중에 한 명을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 이게 혹시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거는 죄명도 다 다르고 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적용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무슨 사골국 우려 먹듯이 그러니까요. 이걸 계속해서 재탕3탕 하면서 이제 계속 거기서 뭔가를 계속 뽑아내고 쥐어짜서 기소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이 그 위증 교사인 거고, 예, 그거의 1심 선고가 오늘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검사 실제 허구사에서 제가 기소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판결을 받는 그 사안이 무려 2002년도에 민간인 변호사 시절에 겪었던 일을 가지고 검사가 지금 두 번째 사골국을 끓이시는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이 결과와 무관하게 도대체 검사는 정말 무소불위 기소권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 윤석열 검사 시절에 했다는 말 인터넷 검색해보면 막 나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 무슨 말을 했냐면 나중에 무죄가 나오든 말든 일단 기소를 하면 사람 인생이 망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게 있어요. 나와요. 아니 이게 진짜 아니면 말고 기소지 그렇죠. 뭐예요? 일단은 기소가 되면은 사람은 재판을 1심, 2심, 3심까지 받아야 되고 그 재판에 대응하려면 변호사를 또 몇 천만 원 주고 사야 되고 그 몇 년 가잖아요. 재판이 또. 그 몇 년 동안 뭐 자기는 계속 마음 졸이고 신경 그럼요. 쓰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생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소권이라는 게 무서운 거고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에요. 그렇게 초임 검사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기소권이라는 것이 저도 그게 법을 배울 때 그런 말 들었어요. 기소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검사한테는 네. 판사는요. 무죄 받으면 끝이에요. 한번 무죄가 확정이 되면 다시 재판 못 하잖아요. 네, 그게 네. 일사부재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판사한테는 무죄 확정이 되면은 막 나 무죄 받았는데 어쩔 거야 막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검사한테는 이런 말이 있어요. 평생 잘 보여야 됩니다. 왜? 검사가 불기소를 하잖아요. 그거는 판사의 무죄랑은 다른 거예요. 예. 판사가 무죄를 때렸으면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재론할 수 없지만 검사는 불기소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증거가 나오거나 뭐 다른 사정이 있으면 다시 그걸 기소할 수 있어요. 진짜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안 되는 뭔가 거예요. 제한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지막지한 권한인 거고, 예. 사실은 이게 수사권,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판권하고도 다 하나로 합쳐져 있었잖아요. 원님 재판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포청천이에요, 포청천. 옛날에는 포청천은 본인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도, 판결까지 다 하잖아요. 네네. 형 집행까지 하죠. 용작두를 대령하라면.
이게 그 포청천이니까 공정한 건데 이게 그 일반인이 한 명이 그걸 다 하면 원님 재판이라서 공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권한을 쪼개놓으면서 뭐 수사권도 떼고 기소권도 떼고 재판권도 떼고 하면서 오늘날에 온 건데 그 검찰이 갖고 있는 그 기소권 요거 하나만 놓고 봐도 정말 엄청난 권한이라는 거죠. 이걸 나눠놨더라도. 예, 이 그러니까. 뿌리가 제가 잠깐 옛날 역사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내년이 2025년이거든요. 세기가 시작된 지 4분의 1이 지난 시점인데 이렇게 2025년 똑 떨어진 날짜가 있으면 이런 좀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거슬러 가다 보니까 1905년 내년이 을사늑약을 체결한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주권을 다 뺏긴 예. 120년이 되는 해예요. 이거 좀 자료 좀 찾아보면요. 검찰의 모든 지금의 형태가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 시절에 뿌리가 거기라는 이게 지금 역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더라는 거죠. 예. 그 검찰 제도가 사실 그 지금 조서재판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그걸 위해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하고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한자어를 많이 쓰고 일본어에서 유래된 단어를 많이 쓰는 업계일수록 보통 견제를 많이 안 받는 업계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많이 썩었다. 언론 해당되고요. 예. 네. 사법부, 언론, 사법부, 군대. 예. 일본의 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견제를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그게 남아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혁하는 것이 저는 좀 시급하지 않나. 예.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검찰이 특별히 그렇게 더 센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에 어떤 검사협회가 있어요. 또 세계 검사협회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전 세계 검사들이 다 모이거든요. 한국 검찰의 위상이 그 세계 검사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높아요. 왜냐하면 가면 다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 너네 나라는 어떻게 검사가 막 전직 대통령들을 다 기소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냐. 세계적으로 대통령을 막 수사해서 감옥에 넣는 나라가 없어요. 거의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예, 비슷한 나라는 거의 지금 프랑스 정도? 예. 그러니까 검사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 이유가 우리나라 검사들은 기소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수사권도 같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기서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의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일단은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죠. 그것도 엄청난 권한이긴 하지만 기소를 하려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사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안 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묻힙니다.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검찰개혁의 앞으로의 큰 과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한한 권력을 쓸 때는 이거야말로 또 사실은 공평하게 써야 되는데 사실은 두 번째 문제도 커요. 좋아. 일단 그게 그들의 권력이라고 치는데 누구는 이렇게 20년 전 넘는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계속 기소를 하고 쪼개기 기소부터 어디는 사실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셀프 수사하시고 그게 문제인 거죠. 이 보면은 검찰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런 걸 말을 할 때 검찰에서 흔히 하는 반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맘대로 하냐. 너네들은 우리가 기소권 수사를 맘대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는다. 우리가 기소한 거 유죄 나오지 않느냐. 당신이 유죄 받았잖아. 그러면 당신은 할 말 없어. 우리가 이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거든요. 유죄 무죄가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공평하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예. 수사 인력을 어떤 사건에는 100명을 투입시키고 어떤 사건에는 거의 뭐 한두 명밖에 안 주거나 아니면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해서 묻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수사 단계부터의 어떤 편파성, 불공정성 그거를 지적하는 것인데 검찰은 이런 얘기하면은 슬쩍 숨습니다. 제대로 반론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디까지 경험을 해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국회가 가장 무서워하는 몇 안 되는 중에 하나가 여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검찰도 검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더 세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제가 어이가 없었던 네.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옛날에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일을 잠깐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로스쿨을 가서 검사가 됐는데 제 국회 경력을 아시던 어떤 이제 선배 검사님이 슥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말 하더라고. 보니까는 커리어가 점점 더 센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검찰이 국회보다 더 세단 말인가? 은연중에 그렇게 그냥 자기들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상권 분립은 돼 있는데 위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나 봅니다. 네. 검찰 개혁을 하게 되겠지요. 언젠가는. 그런데 참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그 광경을 적어도 지금 최근 2년 반 사이에 우리는 정말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연말이 굉장히 어수선해요. 12월 12일 날은 또 네. 조국 대표 지금 선고 전국이죠. 선고 전국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월에 박정훈 대령 선고. 네, 1월 9일.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규명되고 역사가 이걸 평가할 거라고 우리들은 믿고 있지만 당장 겪어야 될 시련들 앞에서는 또 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야 될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김변의 최후 변론.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 사법 정의를 이야기할 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지금 정의가 굉장히 편파적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어떤 정의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요. 네. 어떠한 정의는 굉장히 지연되어서 늦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연되는 것만큼 그걸 지연시킨 사람들이 나중에 치러야 될 대가는 훨씬 더 가혹할 겁니다. 비록 힘들지만 언젠가는 정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그 좋은 날을 위해서 더 버티고 견디고 스스로를 갈고 닦아 나간다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사건은 누가 도와주나요? 저요? 네, 뭐 기본적으로 혼자 잘 하고, 혼자. 그리고 뭐 또 그 출석하거나 할 때는 저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에서 같이 하고 있는 정구승 변호사가 네, 네. 저랑 친하거든요. 예, 도와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력 관리 일단 잘 하시고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김기현 TV도 응원해 주시고요. 네, 메디츠 미디어의 지금 논픽션 앤 논픽션 김기현 월간 김기현 계속 시청 많이 바라겠습니다. 12월 송년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